누구에게도 말 못한 비밀을 속으로 삼킨 채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결혼도 실패,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모두 저의 부모님이 주신 상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자와 헤어질 수 없어 결국 부모님도 가족도 없이 세 번째 결혼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나쁜 딸, 나쁜 사람일까요? 주인공을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신부님 혹시 어디 계시는지. 어머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혼을 된 두 번이나 반대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반대를 그동안 해오셨는지. 저희가 만난 지 올해가 11년 되는 해예요. 오래 만나셨네. 처음 결혼을 준비했을 때가 2021년이었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이 이제 가족 여행을 가는 자리에 남자친구도 초대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간 자리에서도 남자친구한테 아들이라고 생각하겠다. 한 가족으로 같이 평생 함께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첫 번째 결혼식장을 이제 계약을 하러 갔었죠. 네. 계약을 하고 한 3일 뒤부터 이제 결혼을 반대를 시작을 하시는데 왜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친구 어머니가 네. 홀로 계신 분이셔서 그때 당시 만나시던 어머님 남자친구분을 결혼식장에 혼주석에 앉혀라 마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인정을 뭐 안 하시는 거지. 아. 혼주석에 못 앉게. 네.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네, 말씀을 드렸더니 응. 네, 어머니가 네 싹수가 놀았다 막 그런 식으로 아, 거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말대꾸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도 제 주변 친구들한테 엄청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신 거예요. 친엄마가? 네. 바람 핀 것도 아닌데 바람을 피고 다닌다. 네. 여자도 만나고 다니고 한다. 네. 그러면서 제 친구들한테 빨리 이 결혼을 멈춰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설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집을 나와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국에는 집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결혼 해지를 한 다음에 부모님하고는 아예 안 보신 거예요? 네. 4년 4년을 정도. 네. 그러면서 이제 한 3, 4년 된 시기쯤에 저희도 막 일단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을 먼저 그렇죠.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자 네. 마음이 라고 불편하죠. 생각해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용서를 빌었어요. 네. 사실 용서를 해주실까 그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흔쾌히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잘 됐네요. 네. 근데 또 관계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이번 설날에 2박 3일로 부산 가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친할머니가 지금 부산에 낙골당에 안치되어 계시는데 같이 인사를 가자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어머니 댁에 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네 엄마 매일 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내일 보는데 왜 또 가냐.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남동생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앞으로 각자 인생 살자고 하네. 연락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고 하신 거죠. 근데 갔는데 제 짐이 짐박스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1층에 내놨더라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네, 그 뒤로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일단 힘든 것보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포장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었는데 네. 또 이렇게 또 되니까 또 전 옆에서 바라봤을 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렇게 결혼을 그러니까 파혼을 시키는 부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하거든요. 이것까지 제가 또 이제 수그리고 결혼을 취소하게 되면은 진짜 저의 인생이 아예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결혼은 취소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과를 한다면 결혼식에 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그러면 제가 이대로 그냥 연을 끊고 지내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중간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엄마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만약에 아빠가 되게 집안에 좋은 기둥이 돼주시고 이제 뭐 따뜻하고 엄마를 다정하게 챙기고 그 아버지 옆에서 가정을 꾸렸다. 이랬다면 엄마가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엄마가 좀 너무하시지 않나 이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부장적이시고 좀 다혈질이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세시니까 이제 어머니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단계이셨고 좀 숨통이 안 트였다고 해야 될까요? 이 집이라는 곳이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몸이 좀 불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세월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이 이렇게 경계롭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나 진짜 숨도 못 쉬었어. 내 남편 만나가지고. 진짜 이혼도 못하고. 왜 애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또 도망을 가요? 애들이 있는데. 근데 또 아버지는 또 이제 또 아프시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엄마가 더 결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아니다 싶으면 야, 안 돼. 너 결혼해가지고 나처럼 고생할 바에 빨리 지금 끝내. 이런 강한 게 생기지 않으셨을까? 딸이 미워서가 아니라 걔가 보니까 네 아빠 느낌이 좀 있어. 네, 좀 아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닮았다고? 봐봐. 닮았다고? 닮았다고? 너는 왜 네 애비 같은 놈을 만나니? 엄마가 고생한 거 너 안 봤어? 그 기운이 있다니까. 근데 되게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미국 이민 갔는데 그 이민 간 사람이 처음에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미국 좋은 나라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나중에 미국 사람이 잘못해도 야, 미국 사람이 그러지 않았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에 미국 갔는데 미국 사람이 엄청 잘 안 해줘.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중에 누가 잘해줘도 저 새끼들 잘해주다가 뒤에 뒤통수 칠 놈들이야. 항상 주의해야 돼. 이걸 진정으로 엄마한테 말해보자는 거죠. 엄마, 내 100%는 아니지만 이해하게 됐어.
그리고 내가 그 세월 내가 알잖아.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내가 너무 엄마 입장 생각 안 하고 나 너무 섭섭하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너무 미안해. 난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 꼭 왔으면 좋겠어. 근데 전제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결혼식에 오는 거 오케이야. 이런 말투는 저는 비추. 말투는 저는 비추. 그러면 사실이고 뭐고 너는 아주 엄마한테 사가지 없이 너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봐. 잘 사나.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 오케이. 자, 그러면 엄마한테 여기서 미리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거짓말로 엄마에게 상처를 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엄마가 아빠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곱씹어 보면서 엄마가 나에게 왜 엄마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냐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엄마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엄마를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결혼식 때 꼭 엄마가 앉아줬으면 좋겠어. 촌 남편을 고발하러 오셨습니다.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남편이 하나하나 다 서툴러요. 문제는 그것마저 서툴다는 겁니다. 뭐든지 전문가이신 김창옥 씨의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소가리를 하고 계신 아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서촌 남편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늦게 결혼을 했어요. 네네네네. 저는 40 넘어서 40 중반에 했고 오빠도 50 넘어서 했고 네. 저희가 2021년 7월 12일에 만났는데 10월 31일에 결혼을 했어요. 와, 이 사람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시구나. 뭐 둘이 성격상 잘 맞겠다. 이제 딱 봤는데 너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첫날 만나자 이렇게 그날 만나자마자. 너무 잘 맞았구나 둘이 성격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그날만 그랬나 봐요. 그날만. 저희 고민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키스를 하고 싶은데 키스를 하고 싶은데. 키스를 하고 싶은데 네. 오빠는 뽀뽀만 해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은 막 부끄러워하고 막. 뭘 달라고 해요? 부부니까 이제 뭐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연애할 때처럼 이렇게 막 로맨틱하게 이게 보면은 하면은 자꾸만 그냥 웃어요. 지금도 빵빵 터지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안 잡히는구나. 분위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막 뭐 별 퍼포먼스 다 해봤어요. 그 중에 한두 개 어떤 퍼포먼스 해보셨어요? 뭐 야하게도 입어보고 야하게도 입어보고. 그다음에 뭐 술 그 술을 또 못 마시니까 그 술 먹으면 자야 돼.
그러니까 맥주 한 잔 먹으면 자야 되니까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술을 먹여서 하려고 했더니 자고 네. 술을 안 주니까 또 웃고 있고. 네, 맞아요. 그게 좀 이 사람하고 저하고의 성격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격 차요?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좀 급하고 뭐 하나 결단을 딱 내리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성격이고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성격인데 키스는 신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키스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키스도 서로 간에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네. 저는 뭔가 이렇게 음악도 좀 틀어놓고 막 침대에 장미꽃도 막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와인도 한잔 하고. 이게 음악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뭔가 이렇게 좀 감정도 좀 잡고 왜 아니 그렇게 쳐다보시면 지금 아내분 표정이 이 새끼가 빡빡 그냥 식사하는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서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입니까? 아니다. 나는 분위기만 아니, 맞추면 난 프로페셔널이다. 저 프로페셔널을 하시는 분위기의 문제였다. 아니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분위기 잡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런 거를 원했었는데 이 사람은 좀 급하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속도가 안 맞았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게 저는 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게 선생님 지금 두 분의 온도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게 뭔지 알겠는데 이 속도 차이인데.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제가 처음에 영화를 잘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레디 액션 하면 갑자기 완전 몰입해서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강연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흐름이 있어요. 그렇지. 예.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초반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창옥 쇼를 벌써 몇 년째 하는데 제가 초반에 나올 때 어색하게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게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어색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풀어졌거든요. 한국 남자에게 있어서 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든 남자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어떤 이걸 의식과 무의식을 갖고 있는가? 성이 알고 보면 다 뇌의 작용이 엄청 많거든요. 관계성이고 생각이고 그래서 또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 또 있어요. 관계. 그래서 남편분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관계, 순서, 음악의 진행. 근데 이제 그게 유난히 남편분도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안에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풀어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레디 액션 한다고 해서 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전 충분히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하려고 해요. 그 감정이 이렇게 옹달샘에 물이 차고 찼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일도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그 샘에 물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자꾸 이런 걸로 뭐라고 하니까 더 조금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도 느껴지고 더 기가 죽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 물이 또 빠지거든요. 두 분이서 오늘 이제 서로의 입장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집에 가면서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정죄하거나 정의 내리지 말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나의 감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는 좀 이런 게 있어. 근데 자기는 어때? 두 사람 다. 우리 아마 다른 분들도 두 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행위 이전에 서로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하는. 근데 한국 남자는 그것도 쑥스러워요. 그런 말을 하기도.